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원래는 설이 설 같지가 않죠. 가족끼리 모여서 차례도 못 지내게 해놨는데 스키장에는 인파가 붐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드는 게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선배가 한 발언을 시비하는 예의 없는 후배로 비칠까봐 신경이 좀 쓰입니다. 그럼에도 제 의견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고 또 외교안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이는 공익이 우선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 보기로 한 겁니다. 정의용 장관 발언 가운데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탈북 어부 강제 북송에 대한 해명,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식,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핵화에 대한 언급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지도자로 비핵화 의지가 아직 있다고 했죠. 이에 대해서 과거 북한과의 핵 협상 경험이 있는 미국의 민주당계 핵 전문가들은 일제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부정하는 그런 반응을 내놓았고, 미 국무부도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 의지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한미 간의 인식이 이렇게 다르면 앞으로 비핵화 전략에 대한 한미 간 소통과 공조도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저는 북한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체제 붕괴와 핵무기 가운데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린다면 핵을 지키기 위해서 정권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고 살아갈 길이 있다면 핵을 내놓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제재 해제와 남북 경협에 매달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의지를 박탈하는 정책입니다. 한미 양국이 대북 압박에 힘을 모아도 비핵화는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기업을 알고도 처벌한 적이 없는 정부가 어떻게 비핵화가 아직도 가능하다고 믿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 장관이 헛것을 본 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북한의 행동을 보면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믿을 근거는 전혀 없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능력 축소에만 집착하는 일이 없도록 미국을 설득하고 공조를 잘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정 장관은 안보실장으로 3년 전 평양에 특사로 갔을 때 김정은이 비핵화하겠다고 한 말만 아직도 철석같이 믿고 그 이후 북한이 보여준 행동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의중을 판단할 때는 항상 말보다 행동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북한이 말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김정은이 비핵화하겠다는 요설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북한은 미친 듯이 핵능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비핵화는 못하더라도 핵능력 증강만이라도 중단할 의지가 있었다면 2년 전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딜이 이루어졌고 제재 완화도 받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영변단지만 폐기하고 영변 밖에서 계속 핵을 만드는 조건으로 실질적 해제의 99%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려고 하다가 북한과의 딜에 목숨을 건
트럼프조차 이건 아니다 하고 걷어차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 장관은 하와이 정상회담 실패의 원인이 미국에게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북한의 사기극에 미국이 놀아나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북한이 어느 때보다 비약적으로 핵능력을 양적 질적으로 증강해온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현실을 보고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인지 부조와 정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 장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 준수를 비핵화 의지의 근거로 내세웠는데 이것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은 것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 대륙간 탄도탄 발사 이후에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전략 핵은 이미 완성했으니까 새로운 기술의 ICBM을 개발할 때까지는 똑같은 미사일을 계속 발사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나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전술핵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고 실제로 지난 2년간 전술핵을 탑재할 KN-23 같은 단거리 정밀 고체 연료 미사일을 수십 번이나 발사를 했습니다. 전술핵이란 사거리 500km 이하 단거리 핵미사일인데 한국을 공격하는 데만 사용할 핵미사일을 말하는 겁니다. 전술핵을 개발하는데 자원을 총동원하는 걸 보고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믿는다면 판단력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변단지의 가치도 정 장관은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미 생산한 핵무기와 핵물질이 북한 핵능력의 80~90%는 좋게 된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아직 생산하지 못한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라면 영변단지가 북한 핵능력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북한이 이미 핵무기 30개 이상을 만들 핵물질을 확보했다면 영변단지는 핵협상에서 바가지 씌우고 영변 밖에 있는 비밀시설을 지키는 데 밖에 소용이 없는 물건입니다. 아무리 후하게 쳐주더라도 북한 핵능력의 10%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IAEA 사찰관을 받아들인다고 감격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영변 밖에 숨겨둔 시설을 신고하고 사찰을 받겠다면 모를까. 영변에서 얻을 정보가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파악하고 모두 폐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의용 장관이 3년 전 대북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을 만났을 때 큰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한 번이라도 다뤄본 사람이면 김정은이 비핵화하겠다는 말을 들어도 전혀 놀랄 일도 감동받아서 정신 잃을 일도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것은 1994년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소리입니다. 2005년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 제1항도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공약으로 시작합니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에도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하고 그 1단계 조치로 2.13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하겠다는 비핵화가 영변단지의 플루토늄 관련 시설만 폐기하고 영변 외부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끝까지 숨기려던 사실이 들통나면서 육자회담이 종말을 맞게 된 겁니다. 이런 배경만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해서 평양에 갔더라면 김정은이 비핵화하겠다는 말에 흥분할 게 아니라 김정은이 하겠다는 비핵화의 실체가 뭔지부터 차분하게 확인해 봤어야죠. 위원장님 정말 큰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국과 정상회담을 주선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비핵화의 의미와 조건을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비핵화가 되면 북이 이미 생산한 모든 핵무기, 핵물질,
그리고 영변뿐 아니라 영변 밖에 있는 핵물질 생산 시설도 모두 신고하고 폐기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말하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에는 주한미군 철수도 포함되는 건가요? 이렇게 일단 질문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삼을 부분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부 2명의 강제 북송 사건에 관한 정 장관의 해명인데, 안보실장이 탈북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는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헌법의 영토 조항만으로 북한 주민을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단 탈북 후에 대한민국의 관할권 내에 들어와서 귀순 의사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제외 공간에 귀순 의사를 전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북한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게 사실이고 북한이 송환을 요청하더라도 일단 귀순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부터는 우리 국민이 되기 때문에 우리 법에 따라서 국내에서 처벌해야지, 우리 국민을 북한에 넘기는 것은 국가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포기하고 국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비자발적으로 한국 관할권 내에 표류에 들어와서 귀순을 거부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서 송환하는 게 맞죠. 중국에 출장 나온 북한 공직자를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고 잡아오면 국제적으로는 납치로 간주되는 거죠. 정 장관은 납북 여부를 처음부터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정부의 그럴 선택의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탈북자를 출입국 관리법과 난민법의 적용 대상인 외국인과 동일시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온전한 평화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유튜브와 칼럼을 통해서 평화의 조건과 품격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정 장관의 평화에 대한 인식은 한마디로 소위 스톡홀름 신드롬의 전형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신드롬이란 인질이 경찰보다 인질범에 더 호감을 갖고 인질범 편을 드는 정신의학적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인질범과 인질 사이에서 유지되는 노예적 평화고 굴욕적 평화입니다. 인질범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결정하는 평화입니다. 인질범이 인질을 해칠 흉기를 열심히 만들면서 실제 그 흉기를 사용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베푸는 호의와 자비에 인질이 감지덕지하면서 누리는 가불한 평화입니다. 인질범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고 인질범에게 입법권까지 헌납하면서 구걸해서 누리는 위태로운 평화입니다. 이런 굴욕적 평화를 정 장관은 대단한 업적으로 여기면서 뿌듯해하는 것 같습니다. 불량품을 겉만 근사하게 포장한다고 명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제국이 일본과의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통째로 넘겨준 걸 두고 평화를 지켰다고 칭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화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는데 핵무장한 북한을 인질범으로 받들어 모시고 북한의 지시와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평화 유지의 최선의 방편으로 여긴다면 그게 정말 대한민국이 추구할 가치 있는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천정호 TV의 천정호였습니다.